그 혜태제과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2024년 연결 기준 6,295억 원 매출. 그래서 주요 제품 에이스, OS, 칼로리 바란스 등이 있고, 2024년에는 6,290억 원, 영업이익 490억 원, 당기순이익 318억 원. 그래도 꽤 괜찮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매출이 2025년 3분기 누적에서는 매출이 2.8% 증가, 영업이익이 16.1% 감소, 당기순이익이 31.1% 감소. 내수 침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수십억대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도매사의 가짜 세금 계산들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난 세무조사, 경영지 인사 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해서 혜태제가 2025년 12월까지 매출을 볼게요. 3분기 단일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60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간 확정 12월까지 확정 매출 일반적으로 다음해 초에 2월 3월달에 공식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오리온제가 볼게요. 오리온제가 매출 현황 과자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하고 빈기 성장세를 이어갔다. 3분기 누적 매출은 2025년 7.4% 증가한 2조 4,079억 원, 영업이익은 1.8% 증가한 3,007억 원, 해외 매출 비중이 68.8%. 요새 다 과자도 그렇고 해외로 매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한국의 간편식품도 CJ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이렇게,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거기서 늘어나고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 육박합니다. 국내 시장이 한계가 있는데 해외로 들어간 데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일제당도 CJ도 그렇게 해외 매출이 지금 굉장히 큰데요. 초코파이 같은 거는 글로벌 판매 40억 개 돌파, 누적 매출 8조 원 이렇게. 그래서 2003분기 누적에서는 2조 4,079억 원, 전년 동기 7.4%인가, 영업이익 3,907억 원, 전년 동기 1.8%인가, 해외 시장이 68.8% 매출 성장 주도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이 주요 시장이고, 특히 러시아는 초코파이의 최대 수출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해외 시장, 신제품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누적 매출은 일단 증가를 했네요.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5,789억 원, 영업이익 2,528억 원.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2% 증가. 이렇게 나쁘진 않네요. 해외로 들어간 데는 다 도움 것 같은데요. 롯데제과를 보겠습니다. 롯데제과의 매출 현황, 현 롯데 웰푸드인데요. 2024년 기준에서 3조 2조 원, 3조 2천억 원 정도, 연결 기준 4조 원.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 부분은 과자, 빙과, 제빵. 특히 빙과에서 빙과, 비스킷, 초콜릿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5년은 9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서 꾸준한 매출 성장세 1.7%를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월에서 9월까지 연결 기준 3조
2,302억 원, 전년 동기에 비해서 1.7%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 매출 비중은 빙가류가 약 33%고 비스킷 초콜릿류가 30%고 껌 캔디류가 8%인데요. 롯데제과와 2022년 롯데푸드가 합병한 롯데엘푸드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데헬푸드는 이렇게 헬스 이렇게 헬스 시장 여기서 약 40% 프리미엄 제품의 4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웰빙 헬스 웰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제가 오리온, 롯데푸드, 농심, 혜태제과, 크라운제과, SPC 섭립인데요. 롯데하고 오케이 그다음 오리온, 크라운은 혜태, 크라운 혜태는 제가 빅3로 불린다. 크라운 제과가 있고 SPC 섭립이 있네요. 그러면 크라운 제과를 볼까요? 크라운 제과 매출 현황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좀 적네요. 4,381억 원. 영업이익은 좀 감소. 2025년 9월 말 기준 2024년 4,381억 원 대비 전년 동기 누적에서 3,250억 원으로 3,324억 원으로서 2.3% 증가. 견조한 매출을 증가하고 좀 비용 증가로 수익성 방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매출액은 2024년엔 영업이익이 210억 원, 당기순이익은 168억 원, 전년 대비 67억 원 감소고요.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 3,324억 원, 2.3% 증가. 영업이익은 33.9% 감소, 33.7%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비스켓 제품 매출 비중이 82.9%로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딱히 글로벌로 진출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효자 상품 하나가 글로벌을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오가는 이런 관광객들이나 이런데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뜨면은 그게 예외로 들어가는 이런. 근데 우리나라에 미국 같은 데도 제일교포가 있고 제일교포가 있는데요. 어쨌든 러시아나 러시아권 있는 것을 다 얻고 고려인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고려인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리점을 줘서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SPC 섭립, SPC 섭립 매출 현황. 2024년 연결 기준 3조 4,279원, 전년 대비 소폭 증가. 그래서 매출이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약간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0.9% 하락 이렇게 해서 유통사업 부분에 부진이 좀 있었다. 전체 매출 성장이 주춤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심 볼게요. 라면까지도 다뤄야 되겠네요. 농심의 매출은 24년 별도 기준 2조 7,016억 원, 연결 기준 3조 4,387억 원입니다. 라면과 스낵, 음료, 그리고 해외 수출이 미국, 유럽, 동남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신라면의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를 넘어섰다. 프리미엄 제품, 신제품 출시, 글로벌 유통 확장이 주요했다.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스타데셀레와 신제품의 성공적인 판매. 스낵은 프리미엄 스낵과 기존 제품 리프레싱, 유럽, 동남아, 해외 시장이 높은 성장세, 특히 신라면이 있다.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시장에 대형 유통 채널을 진입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기 제품의 프리미엄화, 신제품 출시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뚜기를 볼게요. 오뚜기 다 우리나라 식품은 다 그만하네요. 그래서 2020
2024년 말 연결 매출액 3조 5천억, 별도 매출액 2조 9천억대. 20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5.9%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추세. 오뚜기몰의 K라면의 세계적 인기, 오뚜기몰의 매출 성장. 라면이 상당히 이게 그 어떤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라면 맛있나 보죠. 네. 괜찮죠. 네, 괜찮은데. 그래서 전년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3조 5,391억 원, 전년 대비 비해서 5% 증가했습니다. 라면이래 면류 제품의 수출 나서는 데는 다 증가하네요. 다른 데도 라면군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 오뚜기몰이 성장했는데 온라인 채널 강화로 매출 증대. 2024년 상반기 매출이 46% 증가했다. 간편식, 소스 장류, 다양한 제품군 출시, 연구개발 투자. 이렇게 해외 매출이 2021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기록한 다음에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원 매출 현황, 풀무원 매출 현황을 보면 2024년 3분기 기준으로서 2022년에는 2조 9,930억, 3조 올렸고,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해서 2024년에는 5.2% 성장한 2,510억 원의 노총 매출. 3분기 영업이익은 381억 원. 이렇게 미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데는 다 되네. 미국 쪽의 두부와 아시안푸드, 국내 서비스 유통 부분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식물성 식품 브랜드 지구식단의 성공도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620억 원이고 2024년에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381억 원입니다. 그래서 꽤 서비스 유통 해외사 미국 중국 시장에 성장했고 식물성 식품 지구식단 인기. 국내 사업은 단체급식 B2B 채널 확대, 풀무원 단원이 그릭 요거트 고성장, 어쩌고 미국 해외 사업은 미국 두부 시장 선전, 중국 상업면 인기, 아시아 푸드 성장으로 해외 사업 흑자 전환 기대감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원 생명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2020년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구식단 1년간 430억 원 매출을 기록했다. 효자 상품 하나가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주네요. 우리나라 동서식품 매출 2024년 기준 1조 7,900원대의 9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서 프리미엄 커피, 그다음에 캡슐 커피 선전 덕분인데 전년 대비 2% 성장. 주요 사업 부분이 커피 믹스, 맥스라이스, 포스트 시리얼이 꾸준히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뭐 과자를 내도 상관없겠네요. 과자 같은 것도. 과자나 빵을 내도 뭐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빵은 좀 단가가 좀 마진을 보기 힘든가?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024년 기준 매출액이 1조 7,909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776억 원, 전년 대비 6.28% 증가. 영업이익률은 약간 9.8% 업계 상위권 유지하고 약간 독점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10% 정도면 괜찮은데요. 영업이익이. 캡슐 커피 네스프레소와 RTD 커피 고부가 재판매 성장. 커피 맥신 커피 믹스는 오픈 시장 점유율. 맥신과 카누, 포스트, 오레오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다.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커피가 많이 먹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네슬레를 볼게요. 네슬레 전세계 매출 현황을 볼게요. 제 페이스북에도 들어오셨는데요, 팔로우를. 커피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네슬레 코리아는 이렇게 독립법인으로서 규모가 좀 적고 본사를 대표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따로 독립법인인 것 같은데. 네슬레는 전 세계 1위 식품 기업으로 꾸준히 높은 매출을 롯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뭐 또 하시더라고요.
커피 매출을 별로 동서식품에 약간 눌려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천 몇백억 대하던데 매출이. 전 세계 1위 식품 기업인데 꾸준히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제 2023년엔 126조 7,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생수, 커피, 냉동식품, 다양한 사업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건강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유기농 대체식품 개발에 투자하고 성장세. 한국 시장에 동서식품 맥심이 밀려갖고 일부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글로벌 매출에서 이렇게 매출 증가세 영업이익도 16.1% 수준이 높은데 독보적인 제품을 제가 이게 네덜란드로 잘못 사용했는데 이게 스위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가 스위스 것인데요. 이 글로벌 1위 어떤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대의 식품 기업이다. 유기농 채식 이렇게 해서 동서식품 발사를 매출 대부분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슬레 코리아라고 있는데요. 이게 네슬레 코리아 매출 현황을 볼게요. 네슬레 코리아의 한국 담당이 정지선 씨로 되어 있던데 저기 저게 TV에 나오는 되게 여자 중국 음식 셰프 거기 이현식 누구죠? 거기에 제자던데 네슬레 코리아의 매출은 롯데 네슬레 코리아와 네슬레 코리아 유한 책임 회사로 나뉜다.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 그래서 2,703억 원대 매출을 네슬레 코리아 유한 책임 회사인데 2023년 기준은 4,951억 원의 사업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에서도 5,196억 원의 매출을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 내고 있고요. 성장을 하고 있기는. 근데 커피에서는 약간 좀 네스프레소 퓨리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네스프레소 퓨리나 주요 브랜드 네슬레 코리아 요한 책임 회사를 통해 운영된다. 한국 롯데 네슬레 코리아 롯데와 네슬레 합정법입니다. 나오고요. 네슬레 주요 품목 네슬레의 주요 매출 품목 구조를 볼게요. 음료 제품, 커피 포함해서 영양 및 건강 제품, 반려동물 식품 등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식품. 네스프레소 커피 주스 전체 매출의 약 25%니까 굉장히 주력 상품이네요. 네스프레소, 네스카페 커피 브랜드가 주력이다. 커피를 주로 하고 있네요. 커피 주스. 영양 및 건강 제품이 16%, 영유아식과 의료식품, 이유식 분유도 할 수 있고 의료식품 등이 포함됩니다. 그 취지는 안 하나 봐요. 반려동물 식품이 15%로 중요한 매출인데 반려동물 영유아식이 된 반려동물 펫푸드 15% 이게 또 의외로 또 괜찮네요. 펫푸드가 15% 중요한 매출. 우유 및 아이스크림 제품이 14%. 반조리 식품 및 쿠킹 에이드 제품이 13%를 차지합니다. 초콜릿 및 제과류 거의 분목으로. 골고루 매출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보시니까 이렇게 음료 제품, 커피하고 영양 및 건강 제품을 합하면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또 우유까지 하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조리 식품, 쿠킹 에이드 식품 55, 68%를 차지하고 반려동물 식품 펫푸드 15%로 중요한 매출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슬레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글로벌 식품 영업이 보통 15% 안팎인데 되게 괜찮은 거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난해 네슬레 영업이익률은 16.1%, 몬델리즈는 17.4%였습니다. 몬델리즈가 뭔지는 볼까요? 우리나라하고 좀 규모가 차이가 크죠.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매주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확실히 기회가 있긴 하네요.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매출을 여기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364억 달러 수준이다.
최근 분기에는 8.46 증가한 97억 4천만 달러 매출, 과자, 비스켓, 캔디류, 스낵식품 글로벌 시장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2024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265억 달러 증가했고, 냉동식품 같은 간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 364억 달러. 3분기 추정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8.46%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레오, 캐드버리, 트라이텐트, 리치드 글로벌 인기 스낵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몬델리즈 매출, 몬델리즈 매출의 주요 시장은 미국과 선진 시장, 중국, 한국 이렇게 오레오, 토블론, 밀카, 스낵 등의 초콜릿 제품이 전 세계 150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가 있다. 펩시코에 이어서 미국 2위 식품 업체입니다. 펩시코 북미에서 전 150국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커피 사업도 하고 있고, 커피 사업 확장, 프리미엄 쿠키 시장 진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몬델리즈가 나와 있고요. 펩시코를 찾아볼게요. 미국 업체. 펩시코 매출 현황. 펩시코 매출 현황. 2023년 연간 순매출액이 914억 7,100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은 918억 달러, 918억 5,4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펩시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뭐 이렇게 상대도 안 되는 이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이 해외 시장 나갔을 때 이렇게 일정 부분이라도 이렇게 점유율 일정 부분이라도 가지게 매출이 올린다면 굉장히 시장 잠재력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 맛있기만 하면 다 사 먹거든요. 국내 구계를 가리지 않고 저도 그냥 맛있게만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려식품 펫푸드도 괜찮네요. 연간 순매출액이 한 2023년 기준에서 2,914억 7,100만 달러니까 뭐 엄청, 전년 대비 성장률이 5.8% 88 증가, 순이익은 90억 7,400만 달러인데, 식품 분야, 식품과 음료에서도 굉장히 기회가 크네요. 그래서 매출의 60%는 식품에서 발생하고 펩시코는 40% 음료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북미 프리토레이가 전체 매출의 약 28.75%, 북미 펩시코 음료가 30.3%, 라틴 아메리카에서 13.45%, 유럽에서 15.27%를 가지고 있습니다. 펩시코의 생산 제품, 펩시콜라겠죠. 펩시코의 대표 생산 제품은 탄산음료, 스포츠물, 생수, 다양한 음료, 감자칩, 옥수수칩, 스낵들을 포함합니다. 세계적으로 한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펩시 아시죠? 펩시. 한국은 롯데가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펩시, 펩시맥스, 다양한 변형 제품이 주력 콜라 브랜드입니다. 게토레이가 있고요. 게토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음료 브랜드인데요. 마운틴 듀, 독특한 맛의 탄산 음료입니다. 아쿠아피나 탱수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트로피카나 주요 주스 제품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립톤, 그 다음에 ISD 제품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합작을 했고, 스타벅스 RTD 음료, 캔커피 즉석 음료의 제조 및 유통을 스타벅스하고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나 본데요. 그래서 이 스낵 및 식품 제품은 레이즈, 다양한 맛의 감자칩 브랜드, 도리토스, 삼각형 모양의 토르티아 칩이다. 시토스, 치즈맛 스낵으로 유명하다. 프리토스, 콘칩 브랜드, 선칩, 멀티그레인 스낵입니다. 퀘이커, 오트밀 시리얼들, 건강식품 브랜드입니다. 음료와 스낵 시장 모두에서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세계 소비자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자, 코카콜라를 볼게요. 코카콜라 매출 현황은 글로벌 본사 이렇게 북미 지역 성장 매출이 증가하며 2024년도는 성장했다.
한국법인이 실적 부진과 함께 영업이익 감소, 희망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G생활건강이 이거를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코카콜라 컴퍼니 이렇게 해서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매출액 118.5억 달러 기록을 했고 순이익이 20억 달러 감소했다. 핵심 비용 제거 시 성장세로 전환. 북미 지역 매출이 11% 급증. 라틴 아메리카 선전. 그래서 한국 코카콜라는 2024년 매출이 3,079억 원으로 제작돼 그렇게까지 크진 않군요. 과거의 절대 강자에서는 요즘 몇 년간 실적 부진, 영업이익 감소, 희망퇴직 실시, 펩시 등 경쟁 심화로 시장 점유율 하락 압박을 겪고 있다. 글로벌 코카콜라도 매출액은 뭐 900 몇십억 달러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는 뭐 이게 아예 상대가 안 되는군요. 이게 코카콜라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일은 여기서 보시면은 펩시코 같은데 이런데 펩시코는 다양한 지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거의 뭐 여기 보시면은 매년 성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914억 달러. 그다음에 몬텔레즈 인터내셔널 이것을 매출 그래서 최근 연간 매출액이 360억 달러. 야, 이게 네슬레하고 이게 펩시코도 엄청 크네요. 네, 펩시코도 엄청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펩시코가 뭐 코카콜라가 118억 달러, 110 몇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 그렇군요. 펩시코가 오히려 크네요. 펩시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네슬레하고 빅보다도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식품기업 몬텔레즈 네 그러네요. 아마존 매출 현황을 볼게요. 아마존 매출이 좀 궁금해서 2025년 3분기에 1,802억 달러인데 이거 2배 이상인 258조 매출 3분기까지 핵심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20% 성장했다 이런 것을 나와 있습니다. 총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13.4% 증가했고요. 1,800억 달러 정도. 영업이익은 174억 2억 174.2억 달러인데요. 주당 순이익은 1.95 달러.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아마존의 매출 주요 비중 온라인 스토어 전자상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AWS 매출 성장의 주요한 부분이다. 가장 큰 비중이 2,319억 달러 온라인 스토어인데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수수료, 제3자 판매 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수수료 1,401억 달러. 이게 뭐죠? 다른 사업자들, 다른 제품들을 갖다가 유통시켜줌으로 판매 수수료를 받나 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907억 달러, 약 17%.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네요.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합니다. 광고는 급성장하는 수익원인데 469억 달러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프라임 해있는데 402억 달러. 오프라인 스토어 포함 250억 달러. 전자사령가의 여전히 핵심이지만 이익률이 높은 어떤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과 광고, 구독 서비스 비중이 확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웹 서비스, 아마존 웹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전년 이렇게 17% 굉장히 성장성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마트 매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월마트 매출 현황인데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매출 1,795억 달러 괜찮네요. 아마존이 좀 세구나. 순이익이 61억 달러. 아마존의 순이익도 높고. 그래서 아마존 경쟁에서도 연간 매출을 굳건히 하고 저쩌고. 아마존은 지금 다른 사업, 그래서 식품 사업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견고하고 되게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총 매출이 1,795억 달러, 전년 대비 95.8% 증가, 순이익 61억 달러, 전년 대비 29% 증가.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 1위 기술, 연간 매출 미국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2020년 연간 매출액은 7,87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총 연간 매출이 뭐 다른 것도 하나 보죠. 예, 미국의 지역에 사업을 축소하고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 맞나? 연간 매출이 2025년 회계 연간 매출액이 2025년 6월 4일자 였는데 여기서 총 이게 예상 매출이 연간 매출이 7,870억 달러로 예상된다. 엄청난 규모네요, 그죠? 이게 비교도 안 네슬레도 비교도 안 되고 이렇게 그러네요. 미국 소매업체 매출 순위를 보겠습니다. 월마트가 연간 매출 기준 전통적 1위다.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경쟁 치열. 코스트코, 타켓, 크로거의 상위권에 속한다. 월마트가 여전히 강력한 1위. 아마존이 바닥 뒤를 쫓고 있고, 코스트코 상위권, 타겟 여기에서 꼴 있는 상위가 크로고 높은 매출액인데, 크로고 한번 알아볼게요. 코스트코, 타겟, 크로고인데 매출 현황을 보시면 최근 분기에서 340억 달러, 되게 그래도 괜찮지만 확실히 이렇게 규모는 좀 확실히 작군요. 연간도로는 1,470억 달러, 규모는 꽤 큽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월마트에 비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래도 크네요. 이 정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 비해서는. 그래서 예상치에서 최근 분기 매출이 최근 11개월 매출은 1,470억 달러. 그다음에 미국 최대 식료품 유통업체 중 하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매출 현황을 볼게요. 통일 비교 가능 매출 2.87% 감소했고요. 고객 방문 감소와 평균 거래 금액 감소에 따른 결과다. 전체 매출은 252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판매가 어려워진 상태. 총 매출은 1년간 1,024억 달러 수준이다. 주당 순이익 1.51달러. 고객 방문이 지금 2.2% 감소했는데요. 거래 금액도 0.5% 감소. 주당 수익액이 1.51이고 수익성 악화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 됐네요. 이거 쉽게 식품업종에 뒤집을 수가 없죠.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없이는 뒤집을 수가 없는데. 일단 코스트코 매출 현황, 코스트코 매출 현황을 볼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7조 3,220억 원, 전년 대비 12.1% 증가, 영업이익은 2,545억 원.
이렇게 2위에 올랐고요. 대형마트 업체 홈플러스 예측 1위는 아마 저기 이마트겠죠. 그래서 봐야 되겠네요. 2023년도에 비해서도 매출이 급성장했어요. 2023 6조 677억 원인데 거의 1조 3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코스트코 포스트코 미국 법인 매출 현황을 볼게요. 코스트코는 전 세계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 발생하는데요. 미국 시장 하나만 진출해도 크군요, 규모가. 그래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3.3%다 이렇게 나와 있고, 총 매출은 전 세계 2,752억 4천만 달러입니다. 또 크네요, 그죠? 예, 그래서 펩시코가 엄청나네요. 펩시코가 네슬레가 엄청나네. 그 펩시코가 코카콜라보다 음료 부분에서는 좀 작은데 다른데 이게 다 합치니까 혹시 포트폴리오가 많아야 돼. 코카콜라도 다른 포트폴리오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총 매출이 전 세계 남의 격차갈 필요는 없지만 전 세계 매출이 2,752억 4천만 달러 360조 원. 이는 전년 회계 대비 8.17% 증가했다. 총 매출이. 전체 매출의 미국 매출이 73.3%, 대략 2,024억 달러 규모의 매출 미국에서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865억 달러 규모가 미국에서 발생.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식품의 자파 부분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성장할 때 식품과 자파 여기서 강세를 띠고 있어요. 미국의 그다음에 한국 롯데마트 매출을 보면 롯데마트가 이렇게 2024년 5조 5천억 대입니다. 5조 5천억 대인데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군요. 과자도 단일품 과자도 괜찮네요. 그러면 이렇게 매장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매장을 많이 가지고도 매출을 한 거고 다른데 식품 기업들은 매장을 가지지 않고 일반 쇼어라든지 이렇게 주요 판매처에 플랫폼에 팔아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2022년 매출 5조 9,043억 원을 기록한 후 2023년도 5조 5,760억 원으로 했고 그때 슈퍼하고 좀 줄었어요. 통합 및 비용 절감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다. 롯데쇼핑의 연계 매출은 14조 5천억 대 롯데마트 부분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개선되었다. 매출 감소가 있네요. 롯데마트 슈퍼 국내산 매출 전년 동기 3.8% 감소한 2조 5,777억 원. 대형마트의 전반적인 침체, 쿠팡 같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깎아먹나 보죠. 이마트, 한국 이마트 매출을 볼게요. 이마트가 압도적이네요. 이마트의 최근 매출은 2024년 별도 기준 15조 5,696억 원, 연결 기준 29조 209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서 누적 매출은 3분기까지 12조 5,035억 원. 그래서 성장이 있지만 이커머스 부분 적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연간 별도 기준 해가지고 15조 5,696억 원, 3분기 누적까지 2024년 이건 24년 연간 기준, 2025년 3분기 누적에서는 12조 3,5천, 영업이익은 2,624억 원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3분기까지 3분기 매출은 1.4% 감소, 영업이익은 좀 개선이 됐죠. 비용을 좀 줄였나 본데요. 1,514억 원, 전년 대비 35.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SAS.com, GM마켓, 이커머스 자회사들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전체 연결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 G마켓을 따로 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11번 가도 잘 안 팔리고 그런 거 보니까 G마켓도 저기 어중간해 가지고 SSC.com 물건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굳이 이게 네이버 쇼핑도 있거든요. 네이버 쇼핑도 있고 보니까 배송이 늦는 데는 아무래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옥션 같은데 배송이 너무 느려서 막 평균 5일 이렇게 해도 걸리고 일주일도 받은 적인데 그래서 도저히
그게 좀 문제 같아요. 옥션 같은 나라 지마켓 배송이 제일 문제다. 네. 한국 사람 답답해서 못 참아요. 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싸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다른 데도 비교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송이 제일 문제다. 지마켓도 옥션.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도 한국 사람 급해서 못 살아요. 네. 쿠팡은 바로 저녁에 갖다 주는데 공항을면 그 다음에 배민 같은 것도 1시간이면 딱 오거든요. 1시간 30분도 오는 경우도 슈퍼도 일반 슈퍼도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안에 다 옵니다. 근데 거기 상대적으로 이 배송이 늦으면 답답해서 아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스타벅스 실적 고환을 원두 가격 급등 스타벅스 코리아 실적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2025년 이마트가 매출액은 0.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67.7% 증가했다.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마트가 8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순손실이 2024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 매출 선방에도 순손실이 9천억대라고 이거는 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알리바바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그래서 알리바바 이렇게 상품을 이쪽을 이렇게 자기 매장을 통해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영업이익도 흑자를 유지했으나 손상차손이 9,534억 원이 발생하였다. 단기 손익은 9,489억 원 적자. 이마트 전체로는 적자네요. 그것이 뭐 특별 손실이든 뭐든 간에 연결 손실을 해가지고 그래서 손상 가장 큰 비중은 에메랄드 SPB 9,339원 전체 손상차손 군의 대다수를 차지. 열심히 장사해도 이마트가 보유한 지마켓의 주식 가치가 가치가 굉장히 하락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이거 G마켓의 주식 가치가 지금 그럼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게 안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옥션하고 좀 겹치거든요. 사실은 겹치고 다른 데하고도 다 똑같은 상품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가 온라인 유통 PB 상품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승부를 볼 것 같은데 옥션하고 G마켓이 조금 서로 이렇게 겹쳐요. 품목이 다 굳이 그게 저도 G마켓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옥션에 다 있는데 뭐 G마켓에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일단 G마켓이 되게 기업이 가치가 좀 올라가 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1조 가까운 이렇게 손실을 당했다. 에메랄드 SPB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 전에는 손상차손 인식 전에는 3조 5,870억 달러 70억으로 계산됐으나 회수 가능 감액 기업 가치가 낮아져 가지고 2조 자기가 팔았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2조 6,532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트 24가 편의점인데 3,380억 원, 그래서 3,495억 원으로 회수 가능 금액이 조금 올랐다. 그다음에 OK 미트가 이게 아마 고기 유통하는 것이 108억인데 회수 가능 금액은 68억, 마이너스 40억. 그래서 이게 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스 제3호 사모투자 합자에서 150억, 회수 가능 67억. 이지스 투자 부분에서 83억을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이마트의 본 매출에서 지금 G마켓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고 기업 가치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대거 손실을 봤다. 유통 부분은 참 어렵군요. 그래서 다른 부분 본 사업에서 돈 번을 다 여기다 갖다가 바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상당하게 정사가 잘 돼야지 이렇게 보유 현금이 커져서 투자할 여력이 있거나 상당히 시장 성장성이 있는데 이 같은 과자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단독 법인을 좀 만들어고 과자를 갖다 PB 상품을 유통을 해서 글로벌 진출하는 전략이 날 것 같아요. 과자 상품은 단독 매장 없이도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도 뭐 4조 가까이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거 보니까 이게 더 낫다. 그럼 뭐하러 매장 잔뜩 확대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아마 혹시 홈플러스 같은 데도 PB 제품으로 음료, 과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아니면 커피 이런 것들에 진출을 해서 자기네들의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일단 홈플러스는 거의 뭐 이렇게 사실상 소멸하는 수준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것을 뭐 따로 단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매각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아직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BYD 또 삼천리 자전거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 자동차도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요. 현대기아차는 전 세계 전기차의 7위고요. 테슬라도 3위로 밀렸고요. 중국 업체가 한 6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YD가 전 세계에 있어서 매출을 굉장히 크게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플러스 내연기관차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약간 보수적인 데가 있는데요. 국산을 저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수리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에스를 종속해서는 MRRD SPV를 통해 3조 4,400억 원을 3조 400억 원을 출자해서 eBay 코리아 지분 80%를 이렇게 차지했으나 이마트 인수된 후에 계속적인 손실 2024년도 674억 원 2023년도 그래서 이마트 인수된 이후로 지속적인 적자 매출액도 이렇게 매년 2022년 1조 3,185억 원, 2024년 9,612억 원을 매년 감소해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해 지마켓은 기업 가치가 인수 이전보다 하락했다. 9천억을 넘어서는 그렇죠. 지속적인 매출 하락,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마들을 좀 망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기업 가치를 올리면 그만큼 돈을 벌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흑자 전환을 하는. 여기다 PB 상품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다 내놓으면 되겠네요. 전 세계 어떤 수입을 뭐 일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파는 것에 맡기지 않고 글로벌 식품이라든지 식품을 많이 사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PB 상품을 하더니 그걸 자기네들이 직접 유통을 시키는 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의 식으로 전환을 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옥션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G마켓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상품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업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딱히 이렇게 사야 될 이유가 없는 이런 1조 3,185억 원에서 9,610억 원 감소했다 그러면 내후년은 더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G마켓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SH.com, W캔스코리아, 신세계푸드, 신세계 INC, 그 다음에 신세계 LNB를 포함 유통업 전체 매출은 21조 6,797억 원에서 21조 1,137억 원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이마트 그렇게 신세계 이마트 그룹 전체가 사실상 매출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약 5천억 원 정도, 5,500억 정도가 감소를 했네요. 신세계푸드와 신세계 INC의 제현실 자회사들의 실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매장을 파는 전략을 할 수도 있어요. 합작법인을 이렇게 아폴로 코리아,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 50도 50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G마켓에서 이렇게 또 팔라고 그러나 보네. 어쨌든 롯데쇼핑이 지난 5년간 매출 하락세를 13.60% 달해서 매출은 줄고 투자는 늘고 현금 흐름 부담. 그래서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현금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은 투자에 크게 지속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한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쇼핑은 2024년 연결 14원조 후반 그래서 2025년 3분기 누적 연계면 전년 대비 감소세, 온라인 투자 비용과 소비 심리 유축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프리미엄 이렇게 패션 브랜드를 자기가 직접 진출하거나 프리미엄 가방을 이렇게 진출하거나 명품을 내놓거나 프리미엄 제품들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백화점에서는 다른 데 있는 상품과 가격 비교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죠. 프리미엄 제품을 직접 만드는 이런 전략. 백화점 부분은 호조를 보였으나 할인점들 다른 부분에 부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3분기에는 순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는 건 흐름이 꺾였다라는 건데요. 여기 현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롯데가 그래서 잠실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매각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다른 데서도 그걸 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매각을 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매각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가 있다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세, 온라인 전환 투자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롯데쇼핑이 감소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유통업체들을 좀 봤습니다. 네. 풀몬 한국의 주요 매출 부분을 삼양식품, 팔도, 풀몬 이렇게 우리나라 라면 3대장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농심이 시장 점유 1위,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뚜기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팔도도 네, 팔도 한국 야쿠르트인데요. 팔도 매출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별도 기준 5,280원 연결 기준 1조 848억 원 팔도 비빔면에서 누적 판매한 20억 개, 누적 매출액 1조 원. 효자 상품이 좀 중요해요. 주요 수익원은 라면, 음료, 플라스틱 용기다 이렇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024년에 233억 원, 당기순이익이 1,109억 4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계속 이익이 누적이 돼갖고 현금으로 보일 양은 많아져야지 자기 장사를 맛이 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데 돈을 항상 이렇게 현금으로 넣고 항상 사방대 끌어다닌다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우리 매출 늘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돈 벌고 하는 건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매출은 적은데 이익이 많으면 이거 진짜 알짜배기 회사 아닙니까? 같은 적은 비용 대비해서 이게 투자 적은 비용에서 많이 올렸으니까 그런 것이 매출이 더 늘어나면 더 큰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효자 상품 하나가 그래서 팔도는 음료 매출이 104억, 플라스틱 용기 51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팔도 한국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 매출이 2024년 거래 1조 350억 원, 연결 규정 1조 6,826억 원, 안정된 1조 원대 매출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영업 손실이 274억 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해서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줄어들 2024년도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600% 14점. 그래도 계속 이익을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사업 다각화를 이렇게 이런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정적인 그래도 매출을 가진 데가 여기인데 쿠팡이라든지 이게 다 갖다 주니까 한국은 매출이 야구르트 매출 감소세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 순손실은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 순손실은 악화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악화되었다. 2024년 영업 손실이 645억 원, 적자 폭이 2배 이상 증가. 2024년 274억 원이어서 그래서 장기 전망은 좋지 않네요. 적자 폭이 23년도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고, 왜냐면 온라인에서 아무 데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받아서 이렇게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다각화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를 차라리 그러면 도시락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쿠르트 아줌마들이 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도시락이 좀 가격이 단가가 세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무거운 제품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유 서울 서울의 매출을 볼게요. 2024년 사상 최대 매출 2조 1247억 원에서 2024 2조 쿨로 입승했는데 절실상 거의 소비 감소세계에서도 이렇게 점유율 1위. 일단은 시장 점유율 46.4%, 카페츠 프랜차이즈 B2B 채널 강세, 우유 소비량 감소, 무관세 수입 유제품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 경쟁 심화. 매출 서울의 순이익은 최근 20년 부동산 매각 등의 영향으로 211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반기 실적 2025년 하반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91억 원으로 감소하여 단기 순손실을 낼 가능성도 제기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유도 온라인에서 이제 PB 상품들이 만약에 롯데마트, 이마트다 그러면 이제 기타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자기 자체 상품으로 내면 시장 감소가 있게 돼. 우유를 저수성 고량하면 절대 안 먹게 돼요.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91억 원, 전년 동기 큰 폭 하락, 영업수익이 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 하락했다. 2025년 단기 순 211억 원 단기 순손실을 상반기에는 기록했다. 부동산을 매각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도 별로 안 좋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유 업체들이 다 안 좋아요. 제가 스마트폰 이렇게 여기저기 배터리가 떨어져서 매일 유업 매출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3년 연속 거기에 매출이 증가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증가해서는 매출 단기 순이익은 455억 매출은 증가해서는 영업은 감소해서 단기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뭐 특별 얘기 있은 건데요. 네네.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공 이번에 뭐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의 음료로 갔네요. 매출 비용을 높이고 사업을. 그래서 이렇게 음료나 이렇게 과자 스낵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라면도 나쁘지는 않아요. 어차피 유통 채널이 있으니까. 남양유 매출을 볼게요. 2025년 3분기까지 2024년은 9,528억 원인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166억 원입니다. 그럼 꽤 선방했네요. 전년 대비해서 2024년 매출이 4.4% 감소했기 때문에 6년 만에 연간 단기 순위 흑자를 달성했다. 경영이 정상화돼. 3분기 실적까지 영업이익이 17억 원, 5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낮네요. 네, 이게 성장 가능성이 사실 없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자본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무너질 수 있는 구조. 또 하나의 시장 사업자가 들어오면 금방 이렇게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판매 통로가 있으니까 스낵, 음료 뭐 이런 거라든지 간편식도 괜찮다. 간편식이라도 조금의 1% 시장이라도 가져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과열이라는 그런 경쟁 제품들 말고 틈새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제품이 있으니까 유제품이 있어가지고 등등등 네, 다양한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